여론조사에 따르면 홍준표 후보가 약진하고 있습니다. 20%를 넘어섰어요, 보수 내에서. 윤석열이 내가 추석 때 제끼겠다, 판이 뒤집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 약진 계속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홍준표가 아니라 홍 줬다가 뺏는 표입니다. 아, 홍 줬다가 뺏는 표. 그러다 무슨 얘기냐면 야권 적합도 조사는 야권 후보를 쫙 늘어놓고 모든 응답자들이 한 명을 지목을 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절대로 국민의힘을 찍지 않은 사람, 민주당 지지층까지 포함하는 조사거든요. 이제 세부 결과가 나오는데 민주당 지지층의 28%가 홍준표를 지목했고요. 1위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홍준표 1위. 열린민주당의 경우는 37%가 홍준표를 지목을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홍준표 찍을까요? 본선에서? 안 찍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홍준표 지지자는 아닌 것이죠. 사실은 이제 외연 확장성을 테스트하려면 양자 대결 조사, 가상 대결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홍준표가 몇 번 들어갔는데 보면은 뭐 상대 민주당에서 막 40~50% 나올 때 홍준표 30 몇 프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윤석열보다도 많이 처지고 유승민, 안철수하고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는 굉장히 이제 소위 얘기하는 역선택의 결과에 힘입은 것이고, 그리고 한편으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 홍준표는 확장성이 약하니까 저쪽에서 후보로 나오면 땡큐다, 뭐 홍나땡이다, 이런 측면 말고도 사람의 심리라는 게 최근에 싫은 사람이 제일 싫은 사람이거든요. 최근에 싫은 사람이 누구냐, 민주당 지지층한테. 윤석열이잖아요. 홍준표는 그에 비하면은 귀여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재밌어. 기억이 미화된다. 예,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크게 위협은 안 됐고 주자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윤석열한테 붙어 보이는 거지.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 이상이 이미 윤석열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럼 홍준표가 윤석열 따라잡고 하려면은 국민의힘 보수층에서의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 예, 그게 급선무죠. 홍준표 약진 어떻게 보십니까? 역전은 시작됐다. 네. 홍풍이 불고 있습니다. 비슷한 생각이에요. 민주당 지지자 또는 열린민주당 지지자,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닌 사람한테 여론조사를 하는데 이 야권 후보 중에 누구 지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윤석열이 아닌 다른 사람을 찍고 싶은 사람이 그럼 누구로 선택하겠어요? 결국 홍준표, 유승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원리로 지금 높게 나오는 건데, 근데 이게 결국은 역선택 방지를 뭐 이런 걸로 가가지고 대권주자들이 시끄럽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역선택을 방지하냐 마냐 이런 단순하게 얘기하지 말고 여론조사 룰을 잘 짜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신경 쓰이면. 그래서 예를 들면 여론조사에도 컷오프를 도입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그거를 고민하는 게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 홍준표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1위 후보인 윤석열이 이준석 대표와 싸우는 것도 좀 버거워 보이거든요. 위태위태해 보이는데, 홍준표는 이준석과 비교할 수 없는 정치적인 어떤 내공과 역경을 딛고 여기까지 왔는데 계속 페이스북에 얘기하고 있어요. 토론회 때 봅시다. 토론회 때 봅시다. 또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다중 갈등에 휩싸여 있는 윤석열이 홍준표라는 산 넘을 수 있을까? 홍풍이 홍풍이 윤석열을 짓밟습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 홍준표는 토론을 잘하나요? 지난 대선 때 홍준표 의원이 토론을 잘했습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무슨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 홍준표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홍준표를 비난했어요. 그랬더니 당황하더라고요. 이 뭐 이런 토론이 다 했냐 이랬는데, 그런 걸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뭐 이제 비꼬고 뭐 남 이렇게 비난하고 뭐 이런 것은 잘할 수 있는데, 토론의 강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운 것 같고. 김민하 평론가는 벨벳 꼬였어요.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그래서 언론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좋은 태도라고는 저는 보지 않기 때문에 뭐 토론으로 득볼 건 없는 것 같고, 다만 다중 갈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지난주에 이준석, 원희룡 이거 뭐 저 진실 게임 공방하고 이럴 때 윤석열 전 총장 없어져 버렸잖아요. 잔해해 버렸잖아요. 1차원적으로 보면은 그 선택이 맞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윤석열이 1위 주자고 하면은 좀 주인의식을 발휘하고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봐요. 제가 윤석열은 원희룡을 말렸습니다. 공개적으로 기자회견했습니다. 원희룡 지사 그만하세요. 네? 우리는 이준석 대표와 함께 정권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총장이 작은 정치로 계속 일관하면 토론에 있어서도 수세적으로 가는 방향이 돼버리고, 그러면 좀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김수민 평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홍준표가 죽이고 있는 건 윤석열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는 성동격서예요. 홍준표 때문에 죽고 있는 건 유승민입니다. 유승민 또 민주당 지지층에서 많이 지목을 했어요. 적합도 조사에서. 근데 민주당 지지층에서 홍준표 지목하는 거하고 유승민 지목하는 게 저는 차원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홍준표 지목한 민주당 지지층은 홍준표를 찍을 일이 없습니다. 유승민을 지목하는 거는 저 사람이 약해서 지목한 건 아니에요. 잠재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도 이미지가 있으니까 저만 하면 괜찮은 보수 아닌가?
요 생각을 민주당 지지층 일부에서 하는 것이고, 특히 이 사람들이 민주당 소극적 지지층이라면 실제로 유승민이 국민의힘 후보가 됐을 때 민주당을 찍지 않고 국민의힘을 찍을 수 있는 개연성도 열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홍준표 문제랑 같이 세팅이 되면서 유승민을 지지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지지층에 대해서도 역선택이다 같이 묶여버린 게 일단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선의 역사에서 2등이 제치고 1등 된 건 봤어도 3등이 1등 된 건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쇼트 트랙으로 치면 유승민이 이제 인코스로 치고 들어가려니까 윤석열이 달리고 있고, 아웃코스로 좀 빠져나가려니까 홍준표가 엉덩이를 이렇게 막고 있는 거거든요. 유승민이 오히려 고도로 막혀가지고 지금 앞으로 못 나가고 있다. 그리고 여론조사 운도 없는 게 인지도가 좀 낮거나 저 사람이 대선 나올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의문이 붙어있는 주자는 실제로는 잠재력이 있는데 여론조사에서 잘 안 드러납니다.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되기 전까지는 안철수, 나경원보다 가상대결 경쟁력이 낮게 나타났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10달 전만 해도 이인재 후보한테 가상대결에서도 더 낮게 나타났어요. 그럼 유승민도 자기 확장성을 여론조사로 입증하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3위 주자로서 가로막혀 있는 이것을 오히려 그 홍준표의 행보가 만들어내버렸죠. 유승민의 문제는 이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가 홍준표와 이제 나눠 가지는 측면도 있겠지만, 심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이 지지를 안 해요. 만약에 이제 뭐 이전에 유승민이 홍준표를 좀 제치고 윤석열하고 한번 붙어 볼 만큼의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의 경쟁력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좀 대항마를 형성하면서 중도층에 대한 어떤 소구력 이런 거를 같이 갖고 갈 수가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미 윤석열, 홍준표한테 막혀 있는 국면이기도 해서 애초에 유승민이 치고 올라갈 여지가 없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준석이 유승민 편을 들면 유승민이 뭐 이득을 크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애초에 전제가 잘못된 거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이준석이랑의 갈등이 끝나지 않았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러면 당대표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선 주자를 우리가 처음으로 보게 되는 겁니까? 경선에서는 당대표랑 뭐 안 맞을 수도 있죠. 경선이 실질적으로 경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 대표가 뭐 이러저러하게 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나 이런 건 사실 별로 없죠. 그걸 위해서 영원한 총리 정홍원이 등장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문제는 이제 경선 룰 세팅이나 이런 거에서 이준석의 입김이 너무 많다라는 게 불만의 어떤 요인이 된 건데, 그 불만의 요인이라는 것도 사실 잘 따져보면 편향 이 불공정 경선이 우려된다고 막 얘기를 했지만, 뭐가 불공정 경선이 우려되는 부분이냐? 토론을 너무 많이 한다, 택시 면접을 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뭐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택시 면접을 하면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하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볼 때 뭐 이제는 그만 얘기하지 않을까. 점차 수습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이낙연 갈등보다 윤석열, 이준석 갈등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느냐, 아닌 것 같은데 양쪽 다 수습될 거예요. 경선이 끝나가면. 오늘의 애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윤석열은 결국엔 페이스메이커일 뿐이다, 실제 후보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이제 발언을 했는데, 뭐 최재형 캠프에서는 계속 중도 포기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최재형 중도 포기합니까? 윤석열은 안 한다. 윤석열은 안 한다. 최재형은 한다? 최재형도 안 할 것 같아. 안 한다. 진짜로 한다. 네. 국민의힘이 1차 컷오프로 8명, 2차 4명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이 결선 투표가 없습니다. 결선 투표가 없기 때문에 조금 압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윤석열 지지하면서 사퇴한다. 아, 네. 갈렸습니다. 근데 최재형 전 원장이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번 대선을 끝으로 정치 인생 망할 거 아니면 네.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성적표는 남겨놓는 게 좋다고 봅니다. 최재형은 경남지사에 출마한다. 예언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에 도지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경남지사 구원투수로 출마한다. 최재형이. 마켓하니 안 하니. 저는 마켓 한위에 부합니다. 두리번 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은 하루가 언제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